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3시 24분 1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유있게 보겠습니다.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양쪽은 동시효과 구간이 들어와도 현재 에너지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 안팎의 상승 탄력이고요. 코스피부터 보시죠. 현재는 전고를 대비 0.81% 상승하면서 2768.59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전고를 대비 22포인트 정도의 오름세로 이틀 연속해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살짝 밀리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시가 부근까지 회복이 되면서 아래 꼴리를 길게 만들면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이 지금 후반 탄력이 대단합니다. 에너지 분출이 끝까지 나오고 있고요. 1.7% 오른 910.39포인트의 종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다소 아쉽게도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됐었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재차 900선 라인대 3거래일 만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910.39포인트 정도 선 전거래일 대비 15%나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이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거래 대금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7조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2020년대 후반에 기록을 했던 거래 대금 이후에 지금 최저치입니다. 한 1년 6개월 만에 최저 거래 대금이 나오기 때문에 작은 거래에도 이럴 경우에는 또 들썩들썩 하게 되거든요. 오늘 상승의 의미가 축소되지는 않을까. 거래 대금은 또 한 번쯤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만한 대목입니다. 거래가 너무 안 붙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이렇게 봤으니까요. 종목별로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죠. 바로 재택치료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택치료자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 쪽에서는 재택치료 키트를 원래를 제공을 하는데 그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이 재택치료를 하게 되는 이 스스로가 그 키트를 구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각 가정별로 이런 부분들을 구비하게 되다 보면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 그 해석하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 만드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하고요. 또 이 이 재택 키트 안에, 재택치료 키트 안에 보면은 뭐 감기약 같은 것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약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의료 장비 쪽으로는 메가이CS하고요, 메디아나 시우메디컬 이렇게 세 종목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운메디컬이라든지 몇몇 종목군들 이 의료 장비 섹터 오늘장 확실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감기약 쪽으로는 대원제약이 현재 2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재택치료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로 압축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몇몇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류 관련된 업체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대현하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 종목이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현 같은 경우는 현재는 2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지난해 실적도 좋았는데 현금 배당 공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의류 쪽에서도 OEM, ODM 쪽이 잘 갔다면은 오늘 장에서는 브랜드 있는 종목군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잘 간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대현과 함께 묶어볼 수 있는 종목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있죠. 이 종목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천억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4분기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발송을 했다라는 내용 하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컨셉 가진 종목군들 좀 있고요. 원자재 쪽으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비철금속 쪽으로, 특히나 알미늄 쪽으로는 강세 움직임 뚜렷했는데 에너지원,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락이 또 두드러졌는데요. 알루코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었는데 현재는 8%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PJ메탈도 10% 정도의 상승권, 사마알미늄, 난소알미늄 이런 알미늄 붙는 종목군들도 7에서 10% 정도 대체로 상승 분위기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에너지 쪽으로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에너비스가 8% 정도의 약세권, 유가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천연가스 쪽으로는 GSE가 대표적인데 이 종목 7% 정도 밀려 내려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종목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고점 징후가 어제 나타났다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었는데요. 오늘장 낙폭이 좀 빠르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시총 상위주들로 매기가 가는 것 아닌가, 오히려 또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마 포지션 따라서 희비는 엇갈릴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지만 이 종목은 동시효과 구간 낙폭이 더 커지면서 현재는 6% 가깝게 밀린 51만 1,000원권 부근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대형주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양호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가 오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철강주들 잘 가는 것도 있지만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 급등에 따른 수혜주로 판단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이 니켈 관련된 건데요.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어제 오후에 좀 밀려가지고 오늘 걱정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 시장은 괜찮다라고 투자자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오늘 밤 미증시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것들, 그리고 또 여러모로 주 후반에 MSCI 정기 변경이라든지 또 만기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목요일, 금요일장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장을 정리해보시면 더욱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국 상황도 좋았습니다.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특히나 아시아 증시 내에서의 특징을 보자면 기술주가 강했다는 점,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 1.23%나 올랐고요. 장 초반보다 후반에 더욱더 탄력은 강해졌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1.08%의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27,579.87엔에 거래를 마치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전 고점을 살짝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게다가 일본 내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많이 올랐습니다. ARM 인수가 일단은 좀 무산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직접 ARM을 상장시킬 거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개별 모멘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올림푸스도 그렇고요.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 비교적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쪽도 상승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술주들 대거 상장되어 있는 홍콩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먼저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입니다. 오전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후에 힘을 내면서 위쪽으로 가닥이 뚜렷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는 전거래일 대비 0.7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479포인트 정도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 봤고요. 다음은 심천 쪽 넘어갑니다. 심천 1.5% 정도 상승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항생지수는 2%에 육박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기술주들이 대거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항생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샤오미도 오늘 탄력 좋고요. 이런 종목군들 성격이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죠. 알리바바가 지금 6%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샤오미도 한 40%대 오르네요. 징동닷컴도 4.6%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비아디도 좋고 텐센트도 2%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도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이러한 20전의 하락입니다.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는데 1,200원 선에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1,196원 50전에 형성됐습니다. 오늘 밴드폭도 한 2원 정도 폭에서 움직여서요, 크게 오늘장의 변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양시장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수급적인 흐름까지 뒷받침되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마감가가 2,768선 정도입니다. 포인트상으로 2,768포인트 터치했고요. 0.8% 올랐는데 음봉입니다. 시초가보다는 약간 밀린 지점 2,770선 아래쪽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보시면 10조 원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정적인 상승 탄력 기록했는데요. 2760선 정도 오전을 제외하고는 계속 바닥권으로 잡아나가면서 위쪽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 안쪽의 오름세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2770선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4,590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2,388억 원 매수세로 집계된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 유입되며 1,969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지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업종별로도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 철강 금속 섹터가 4%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장 큰 폭의 상승 탄력을 기록했는데 오늘 포스코 같은 대형 종목들을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철강주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는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철강 쪽에서는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함께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건설업종도 2.8% 강세 흐름 기록한 가운데 증권업종 2%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리오프닝 종목들에 대한 상승 탄력도 이어집니다. 섬유 의복 섹터에서 확인되면서 2.4%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분위기가 좀 어두웠던 하락했던 섹터들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밀렸던 쪽은 또다시 의료정밀 섹터입니다. 3%대 내림세로 집계가 됐고요. 이 안에서 SD 바이오센서 진단키트 중에 가장 시총이 큰 이 종목이 있죠.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조금 소외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 1.7%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들 영향으로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일부 종목에만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 섹터 약보합권 기록한 가운데 전기전자와 은행 섹터는 0.4% 제한적인 상승 탄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가 분위기 보시면요. 상승했던 종목들이 아주 조금 더 많습니다. 하락한 종목들도 몇 가지 눈에 띄고 있는데 반도체 쪽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집중됐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이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로도 수급의 외국인 매수세 연속성 좀 체크가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1.6% 오른 74,700원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0.8% 오르며 12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단기 고점을 디딘 것일까요? 오늘 하락폭이 조금 커지면서 5.7% 밀린 51만 1,000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모회사 쪽으로도 LG화학도 1%대 하락세, 수급 이슈에서 영향을 받나 했었는데 오늘 똑같이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61만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삼성 SDI는 오늘 오름세 기록하면서 1.8% 강세였습니다. 56만 6천 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네, 플랫폼 관련 종목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 네이버는 1.2% 오른 32만 6천 원 터치했고 카카오는 0.4% 하락하며 8만 6,1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함께 좀 살펴보시면요. 확실히 오미크론 쪽으로 테마가 좀 몰리는 쪽 나타나고 있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상승분 약간 되돌려 놓으면서 3% 밀린 77만 3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도 0.9%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서 좀 이슈를 보셔야 될 게 증선이가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 쪽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 하락 쪽으로 거래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강보합권 정도였고요. 기아가 1.7% 조금 더 높게 올랐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 진출한 지 31년 만에 첫 월간 판매 1위를 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장 조금 더 상승 탄력 높았고요. 8만 원 선에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KB금융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금융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자사주 소각의 사상 최대 순위까지 증권가에서도 KB금융에 대해서 눈높이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KB금융 5% 오른 63,8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포스코 쪽으로 후판 인상 가격 기대감까지 함께 실렸고 오늘 철강주들 위주로 반등 움직임 세게 나타났는데요.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5.6% 오른 28만 2천 원 기록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2% 오른 23만 2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종목들도 오늘 오랜만에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많이 밀리면서 저점을 내려갔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등으로 상승 불씨를 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금호석유 보시면 9% 화학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탄력 기록하며 16만 4천 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이 박철환 전 상무가 주주 제안을 발송했는데 여기에 후임이사 추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이 박상무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의 8.5% 정도를 보유한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또 개인 쪽의 주주에서 조금 더 지분이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종목들 보시면 하나솔루션 6% 오름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 애경케미칼, 송원산업, 대한유화까지도 모두 좋았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이 막판에 조금씩 탄력이 좀 밀려가는 모습이었죠.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부터 올랐습니다.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알루미늄 가격의 급등 원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남서부 관시자치구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좀 봉쇄되는 흐름이었고요. 또 다른 생산국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서방 국가로부터 이렇게 좀 제재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공급 제한 우려가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루코 8% 오른 4,000원 선 넘어서며 거래 마쳤고요. PJ 메탈도 10%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알루미늄 이름 붙은 종목들 대체적으로 오름세 가져간 가운데 사마 알미늄이 7% 오른 27,4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상승 불씨가 좀 강하게 살아났고요. 1.7% 오르며 910포인트 터치했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7조 원을 하회하면서 거래대금 상당히 줄어든 모습 나타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실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점차 상승 탄력이 높이는 예쁜 차트 모양 그려냈고요. 시작도 900선 위쪽이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복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일고점 부근 마무리하면서 900선에서 910선까지 다시 한번 점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시죠. 네, 수급은 2시 구간의 변동성이 좀 세게 한 차례 나타났는데 일단 개인은 매도 쪽으로 전환하면서 611억 원 매도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고개를 들면서 매수 쪽으로 거래 마친 모습인데요. 기관은 상당히 고른 수급 주체별 매수세 유입되면서 472억 원 사자세 기록했고 외국인은 114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름세로 거래 마친 모습이었고요. 카카오게임즈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탄력은 사실 그다지 강하지 않았고요. 셀트리온도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이쪽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 수준에 그칩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오늘 오름세 분위기 동참했고요. 에코프로비엠 3% 오른 33만 2,300원 기록했고 아래쪽으로 LNF도 1.8% 올랐습니다. 19만 원 선에 대한 회복권 나타나는 가운데 첨보도 1.7% 오르며 29만 2천 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흐름을 기록했는데 일단 펄어비스 보시면요. 1.7% 오른 98,700원 터치했고요. 위메이드 계속해서 NFT라든지 블록체인 신사업 이런 모멘텀들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3.8% 오르면서 15만 원 선 바로 아래쪽에서 거래 마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유일하게 하락했는데 3.7% 밀렸습니다. 74,300원 터치했고요. 계속해서 좀 상승한 가운데 오딘에 힘입어서 매출 1조 클럽도 입성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어제 오른 거에 대한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듯 조금씩 크게 밀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또 아래쪽으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가운데 오늘 CJ-ENM이 상당히 높은 탄력이었습니다. 9% 급등하며 13만 8천 원 터치했는데요. 물적 분할을 재검토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 한 번 더 치솟습니다. 주주 가치 훼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약간씩 불식되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도 일제히 좀 오늘 지수 상승의 여파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알테오젠도 4% 시장 대비 조금 더 강한 상승 탄력이었고요. 5만 700원으로 거래 마칩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방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죠. 이 방역 당국이 일반 관리군에게 모니터링과 재택 치료 키트를 배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재택 치료 키트를 셀프로 마련하는 모습인데 산소 포화도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잘 구비를 하고 있는 물건은 아니죠. 이 때문에 이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거칠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란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온 가운데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이면 원래 병원에 이송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왔는데 셀프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가 무려 3종목이나 나왔습니다. 메가이CS가 상한가 1,550원 터치했고요. 메디아나와 CU메디칼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치솟는 흐름이었습니다. 메디아나는 7,780원에 CU메디칼은 1,38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유유제약이나 세우메디칼도 관련 종목으로 묶였고요. 오늘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보실게요. 네, 선물 3월물 현재는 1.5%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3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겠습니다. 네, 선물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현재 5,374계약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은 관망세가 뚜렷한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649계약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